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권법의 마지막 주제인 근저당권, 교재 181쪽에 있는 근저당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1쪽입니다. 부교재 181페이지. 저당권이요, 그냥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어요. 보통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근저당권이 뭐냐, 그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81쪽입니다. 181쪽. 먼저 근저당권의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경우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례를. 가바구라고요. 물품 외상 거래를 한다고 합시다.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를 합시다. 외상 거래 합시다. 외상 거래를. 여기서는요, 을은 가반대 물건을 공급하고 여기는 물건 받고. 그럼 여기서 물건 대주면 대주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물건 대주면 채권 생기죠? 더 쉽게 할게요. 여기가 본사, 여기 가맹점이에요. 예컨대 물건 대주는 거, 물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건 뭐 대줄까요? 본사에서 절로? 커피요. 커피 대줘도 되죠? 바카스 대줘도 대줍니다. 그죠? 가구를 여기서 외상으로 공급해도 되고, 그죠? 의류를 여기서 일로 대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가맹점에서 어떻게 해요? 공급받고, 여기서 물건 공급받고, 여기서는 받았으니까 뭘 줘야 돼? 이쪽으로요. 물품 대금을 줘야죠. 물품 대금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여기는 채무. 공급받은 사람은 채무. 대준 사람은 채권 생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겨요? 물품 대금에 대한 뭐가 생겨요? 채권이 채무가, 공급받은 사람은 채무. 물품 대금 채무가 생기죠. 여기는요, 물품 대금 채권이 생깁니다. 채권. 여기다 이거 대줬다. 더 쉽게 해줄게요. 더 쉽게. 여기로 고기 대주고 있어요. 고기요. 고기를 이쪽에서 일로 외상으로 대주고 있어요. 오케이요? 그럼 여기는 고기값 치러야죠. 고기값 주고, 여기는 뭐 받고요? 고기값. 그죠? 고기값 받죠? 그러니까 채권 생기고, 여기는 뭐 생겨요? 채무가 생겨요. 거래는요, 이 물품 외상 거래를 하고, 거래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계속해서? 채권 채무가 생기죠? 고기 많이 대줬다. 연말이라 고기 엄청 대줬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채무 많아지죠? 대신에 장사가 잘 되겠죠? 그죠? 요즘은 물건을 이렇게 대주는 건 좋은데, 할인마트가 많아가지고, 그죠? 값이요? 엄청 낮아졌죠. 대신에 그 생산자들은 죽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여기서 물건 대주고, 여기는 물건 받고. 그럼 돈 치르고요. 이렇게 돈 치르고. 그럼 저 거래할 때마다 뭐가 쌓여요? 거래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죠? 채무가 생깁니다. 거래할 때마다 이게 5천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이 계속 채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요. 채무가. 그죠? 어떤 달은 이게 500만 원, 어떤 달은 2천만 원, 어떤 달은 1,000만 원. 이게 달달이 같아요? 틀려요? 달마다 틀리죠, 이게. 그죠? 거래할 때마다 이게 틀려요. 물건이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거래를 하면서 결산기를 서로 정해요. 뭐를 정해요? 결산기를 정해. 이걸 결산을 언제 볼 거냐? 이거 2년 후에 본다. 몇 년 후에? 2년 후에 본다. 또는 1년 후에 본다. 1년 후에 결산 보자. 1년 후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산하는 날, 결산기. 올해부터다 그러면 1년 후에 총 채무액이 나오겠죠? 외상거래한 총 채무액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결산기가 되면, 1년 후가 되면 뭐가 결정되느냐? 1년 후가 되면 뭐가 쌓여요, 여기? 총 채무가, 그죠? 총 뭐가 쌓여요?
채무액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전에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채무가. 채무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쌓였어요. 그죠?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총채무액이 정리가 돼요. 총채무액이 어떻게 돼요? 확정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총채무액이 뭐가 된다? 확정돼서 고정이 돼버려요. 이게. 그죠? 그럼 그전에는요. 결산기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액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증감변동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들쑥날쑥한다는 말이 이 말이죠. 들쑥날쑥이에요. 장사 잘 되는 달 안 되는 달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액이 뭐 한다고 그래요? 증감변동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채무액이 증감변동한다. 그러다 이게 언제 되면 이게 확정돼 버려? 뭐가 지나면? 결산기가 돼버리면 1년 후에 결산기가 되면 채무액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증감변동이 아니라 확정돼 버립니다. 확정돼요. 그죠? 예. 그럼 이 채무자는 외상 거래한 채무자는 얼마를 갚으면 돼요? 확정된 채무 있죠? 확정된 채무에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5천만 원을 채무자가 갚으면 되는 거죠. 갚으면. 그죠? 이걸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하고 이쪽에 있는 누구하고요? 채무자하고 이런 거래를 할 때 보세요. 거래할 때마다 외상거래 해줄 때마다 외상으로 물건을 대줄 때마다 저당권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합시다. 그러면 거래하는 날마다 뭘 잡아야 돼요? 성가셔. 맞아. 성가셔가 다른 말이 뭐예요? 불편해요.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죠.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근저당 설정하고 한 달 후에 또 채무액을 봤더니 빚이 얼마냐? 1,000만 원이다. 그럼 또 설정해야죠. 그럼 1년에 12달이면 몇 번 해야 돼요? 12번. 불편하죠. 그럼 설정비가 들어가. 그거를 막으려고요. 거래가 불편하잖아 이러면. 그래서 거래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간. 거래는 몇 년간 해요? 1년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정하는 거는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설정은 몇 번만?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설정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근저당 설정하면서 뭐를 정해놓느냐? 최고액이라는 걸 정해요. 뭐를 정해요? 최고액. 한도액입니다. 한도액. 최고액이라는 게 한도액이에요. 최고액을 예컨대 1억으로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최고액을 정합니다. 1억으로. 그럼 이 1억이라는 의미가 뭐냐? 둘이 얼마까지만 거래하자? 1억까지만 외상거래 하자 이거죠. 이게 최고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1억 한도에서 1억이라는 한도액에서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다 쓰는 거지. 그죠? 그게 근저당이에요. 이게 근저당. 그럼 근저당을 설정 안 하면 달달이 어떻게 해야 돼? 달달이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그럼 불편하고 성가셔가 맞아요.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한 게 뭐라고요? 근저당이라는 거예요. 근저당. 최고액을 정해놓고 써요. 뭐를 정해놓고요? 이 최고액을 정해놓고 이 한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를 어떻게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 거래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거래를 여러 번 한다. 거래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계속한다. 뭐를 정해놓고? 한도액을 정해놓고 거래는 계속한다. 그럼 거래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채무액이 증감변동이. 이게 바로 근저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의 특징이다. 그럼 이게 근저당이 아니라 그냥 저당권이면 어떻게 돼? 그냥 저당권이면 뭐 할 때마다? 외상으로 물건 거래할 때마다, 외상 거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그게 저당권, 보통 저당권이에요. 그럼 보통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뭐가 다르냐? 보통 저당권은 뭐 할 때마다? 거래 한 번 틀 때마다 저당권 설정해야 돼. 은행 가서. 불편하죠? 근저당권은요. 거래할 때마다 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결산기까지요. 결산기까지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떼면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 근저당으로 돼 있어요. 왜? 편리해. 그죠? 이건 거래를 한 번 하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어. 이게 훨씬 유용하고 편리해요. 보통 저당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는 거야. 딱 한 번 쓰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그 보통 저당권은 채무액이 정해져서 내가 은행 가서 2천만 원 껐다. 그럼 얼마짜리요? 2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은요? 그게 아니요.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 하는 거. 이게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뭐가 틀려요? 저당권은 채권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확정돼 있어. 채권액이. 자, 보세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뭐가 틀리냐. 저당권은 거래를 몇 번 해요? 거래를. 여러 번 해요? 한 번 해? 거래 한 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뭔 소리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거래를 딱 한 번 하니까 뭐가 고정돼 있어요? 채권액이 들쑥날쑥이에요? 확정돼 있어. 채권액이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5천, 1억이면 1억. 근저당권은요? 뭔 소리요? 이건 확정이고 이거는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정해진 게 아니야. 이게 결산기까지. 이 결산기까지는요. 이게 증감변동이에요.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증감변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틀려요. 이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저당권에서는 그럼 채권액이 만약에 이게 1억이다. 그럼 1억이 어떻게 되면 채권이 채무액이 만약에 빵원이면 채무액이 얼마면? 빵원이면 그 빚이 있다는 뜻 없다는 뜻? 없다는 말은 갚은 거 안 갚은 거예요? 갚아서 채무액이 빵원이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기는 채무액이 빵원이면 저당권이 사라져.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사라져버려. 왜? 빚이 없는데 부채가 없는데 저당권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요? 그래 사라져요. 근데 근저당권, 여기 근저당권에서는 채무액이 얼마라도 빵원이어도 채무액이 얼마라도 빵원이어도 결산기까지는요. 이 결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권이 사라져요? 그대로 존속해요? 존속합니다. 이게. 여기는 채무액이 빵원이면 소멸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존속이에요. 우리 이거하고 이게 틀린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로? 채무액이 빵원이면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채무액이 없으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부종성. 빚이 없으면 저당권이 죽는 거지. 그걸 무슨 성이요? 부종성이 여기는 엄격하다고 그래요. 엄격하다. 빚 없어? 그럼 저당권 없어. 근데 여기는요. 빚이 없어도 근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존속해요? 예. 그럼 여기에는 부종성이 인정돼요? 부종성이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부종성이 인정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부종성이 인정된다라고 그래. 인정된다. 여기는 인정 안 된다. 이거하고 이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큰 차이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 1억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등기가 돼요. 등기가. 뭐가 등기돼요? 채권액, 융자금이 1억이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어디에?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등기부 때면 채권액 1억이라는 게 등기부에 나와요. 그죠? 이자도 나와요. 여기에 이자 몇 프로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등기부에 나와요. 채권액하고 이자가 등기부에 나오거든요. 근저당에서는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채권액이나 이자 같은 거 안 나와요. 원금 1억이다. 이게 원금이죠. 원금. 이자 얼마? 이자 몇 프로? 연 5% 이거 나와 이게. 어디에 나와요? 등기부에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근저당에서는 최고액만 나와. 뭐만? 최고액만 어떻게 돼요? 등기부에 나온다. 최고액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액만. 그리고 근저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액. 최고액. 한도액이라는 거죠. 한도액. 그럼 근저당에서는 이 채권액이나 이 채무를, 채무의 반대말이 뭐예요? 채무의 반대가? 채권액. 이 채무나 채권액은 등기를 할까요? 못 할까요? 등기를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왜 못 쳐? 거래할 때마다 어떻게 돼, 이게? 뭐예요? 변동하니까 등기를 못 쳐. 그리고 근저당에서는 뭐를 못 쳐? 뭐를 등기를 못 쳐? 채권하고 채무를 뭐를 못 쳐?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저당권에서는 뭐를 등기해요? 채권액을 뭐 해야 돼, 여기다? 등기를 해놔야 돼. 원금 얼마다라고. 근저당에서는 이걸 등기해야 못해, 이걸. 못해요. 왜 못해요? 뭐 하니까? 증감변동하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요?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하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채권액을. 뭐만 등기해, 그래서? 이걸 못하고 뭐를 등기해요? 최고액만을 등기를 쳐놓고 써먹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아무리 찾아도 뭐가 안 나와, 그래? 원금이 나와, 안 나와? 원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뭐만 나와요? 이거만 나와, 이거. 채권 최고액만 나와, 이게. 이건 안 나와, 이거는. 왜 안 나온다고요? 증감변동이. 왜? 거래를 여러 번 하니까 증감변동이에요. 채권액이 안 나와.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뭐? 저당권. 이거는 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 최고액이요. 이 최고액 1억이다, 이건. 1억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자가 다 들어있어요. 이자가 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 등기를 못하죠, 이게. 자, 이게 바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부종성. 여기는 빚이 어떻게 됐어요, 빚이? 내가 은행빚이 1억이 있었어요. 그 1억 빚을 오늘 어떻게 했어, 오늘? 예, 드디어 갚았어. 그럼 나오면서 시원하죠? 왜 시원해요? 빚이 없어져서 시원해. 그러면 빚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 저당권. 내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져요. 등기부에는 예, 안 해도 뭐만 갚으면? 돈만 갚으면 빚을 싹 정리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하고 채무가 없어지죠? 그죠? 다시 한번요. 뭐를 갚으면? 은행빚을 싹 정리하면, 은행빚 싹 정리했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채권 채무가 사라지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건 죽은 저당권이에요. 그럼 등기부에는 있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정신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죠? 예.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게 부종성이 인정된다는, 부종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채권 채무가 없어지면, 빚이 없어지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부종성이에요. 다시 한번요. 부종성이 뭐라고요? 은행빚을 갚으면. 다시 한번요. 은행빚을 갚으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부종성이에요. 그럼 부종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예요? 뭐를 갚으면? 빚이 있어요? 없어지면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를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근저당에서는 부종성이 인정돼요? 인정이 안 돼요? 왜요? 채무액이 뭐해도? 빵원이어도 채무액이 빵원인데 근저당권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리고 이 말이나 이거하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오케이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설정해야 돼요. 다시. 은행 가서 또 설정해야 돼. 번거롭잖아. 그래도 성가셔. 그죠? 이건 성가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뭐요? 빚이 제로여도 근저당권이 사라졌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또 여기서 물건을 빌리면 돼. 또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편리하죠. 이게 편리하죠. 그죠? 이게 근저당권이 갖는 유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저당권을 안 하고 근저당권을 해. 볼게요. 흥부가 자식 여럿이잖아. 그죠?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래.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럼 아파트에다 근저당 설정해야죠. 근데 근저당을 안 하고 뭐를 하면? 저당권으로 설정해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들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하러 또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보낼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설정해야 돼. 이거 번거로워.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 시집장가 가는 애들이 1년에 딱딱 한 명씩 가요?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지. 아빠 우리 한 번에 갈 거야. 그냥 네다섯 명이 1년 안에. 그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근저당권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를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이게. 대신에 근저당권은 뭐가 드러나야 돼?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이게 등기부에 나와야 돼. 이게 1억이다라는 게. 그럼 1억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 이거죠. 1억이라는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1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이 의미가 뭘까요? 아까 이 채무액은요. 이 채무액은 언제 확정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되면? 결산기가 됐다면. 뭐가 되면? 결산기가 됐다. 그러면 이게 확정돼 버립니다. 그럼 결산기 전에는요? 결산기 전에는 확정돼요? 들쑥날쑥해? 들쑥날쑥.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 내가? 필요하면 계속 뺐어. 얼마까지요? 한도액까지. 그죠? 돈 집어넣고 수시로 뺐으면 게 이거죠. 거래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얼마나 편리해. 그럼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중간변동에 이게 계속 거래하니까 거래할 때마다. 근데 채무액이 확정되면 결산기가 되면이죠. 결산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되죠. 그 확정된 액수가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채무액이 확정된 액수가 1억만 돼요. 1억을 넘을 수도 있어요. 1억까지만 돼요? 보세요. 이 채무액이 결산기에 결산을 해봤어요. 연말이 결산기에 연말이. 그래 결산을 했더니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첫째, 똑똑한 은행이나 똑똑한 채권자는요. 1억 이상은 안 꿔줘. 왜 안 꿔줘? 그 이상 꿔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중에 얘가 어떻게 돼? 피해를 봐요. 제가 안 갖고 떼먹을 수 있어.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1억보다 적게 꿔줘. 적게. 예컨대 6천만 원을 빌려줬다. 6천만 원이다. 뭐가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채무액이 확정된 게 6천만 원이다. 이게 채무액이다. 그죠? 6천만 원일 때. 채무액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쉬워요. 그럼 이 채무자는 값은 얼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빚이 얼마? 6천만 원이죠. 이거 갚아버리면 여기 있는 근저당권. 이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저당권에 있어요. 결산기가 됐는데 결산기가 되잖아요? 결산기가 돼버리면 이제는 근저당권이 아니에요. 근저당권에서 뭘로요? 보통저당권으로 바뀌어. 보통저당권. 아까 저당권 있었죠? 아까 저당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저당권? 보통저당권으로 바뀌어버려. 뭐가 되면? 결산기 전에는 무슨 저당권? 결산기 되면 뭔 차이요 그러면? 부종성이 되고 안 되고. 뭔 소리라고요? 부종성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빚을 싹 갚으면 나올 때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죠? 근저당권이 사라지니까. 그게 보통저당권이에요. 결산기 전에는 무슨 저당권? 근저당권. 결산기 지나면 보통저당권. 보통저당권이라는 거는 이제는 얼마짜리 저당권이야? 6천만 원짜리 그냥 보통저당권이야 이제. 얼마짜리?
6천만 원짜리 채권액이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채권액이. 그죠? 피담보 채권액이. 즉 무슨 채권액이요?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6천짜리가 되는 거예요. 6천짜리.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는 거지. 이게 보통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갚으면 저당권은 근저당권이야. 이제부터는 저당권이야. 저당권이 존속이에요. 사라져.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보통 저당권이거든. 이제부터는 얼마짜리? 6천만 원짜리야. 6천만 원짜리 보통 저당권이니까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쪽하고요. 이쪽 채권자하고 얘하고 보니까 얘가 보세요. 저쪽이 기업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산업은행이야. 산업은행. 제가 보니까요. 물건 거래를요. 엄청 규모가 많아. 규모도 많고요. 신용도 좋아. 그렇죠? 그럼 얘가 돈 떼먹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최고액은 얼마인데? 1억인데 얘가 요구하는 게 얼마야? 아유 나 못 믿냐고. 나 못 믿어? 내가 너를 왜 못 믿어? 믿지. 그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가 필요한디? 얼마? 네 3억이 필요해. 3억이. 최고액은 얼만데? 1억인데 나한테 얼마를 꿔줘? 3억을 꿔줘. 내가 다음 달에 갚어. 다음 달에. 그죠? 우리 기업 몰라. 우리 회사 몰라. 알잖아. 아, 알았어. 꿔주지. 그래 얼마를 꿔줘? 3억을 꿔줘. 그럼 보세요. 이제 최고액은 얼만데요? 1억인데 융자를 얼마 해줬어? 3억을 해줬잖아. 3억.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현실에는. 있잖아요.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얼마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100% 넘는 데가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내 재산이 1조면 빚을 1조 빌려요? 뭔 소리요? 그런 기업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대기업은. 그죠? 내 재산 1조인데 빚은 얼마예요? 5조 6조야. 왜? 이거죠. 이거. 기업에 신용이 있다는 거지. 신용이.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최고액은 얼마인데요? 1억인데 빚은 얼마를 냈어? 빚은? 3억을 냈어. 그래서 뭐가 지금 틀려버렸어? 최고액하고 채무액이 지금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요. 보통은 조그만 개인한테 빌려주면 이거예요. 최고액보다 적게 빌려줘. 근데 기업은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꿔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러면 채무액이 3억이면 그죠? 그럼 채무액하고 뭐가 지금 틀려요? 채권 뭐하고요? 채권 최고액하고 틀리죠? 최고액은 1억이고 이거는 3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 해석을. 최고액은 뭐고 채무액은 뭐냐 이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채무액은 저 채무자가 이 채무자 갑이 이 채권자한테 뭐 한 거예요? 빌린 돈이야. 빌린 돈. 채무액은 빌린 돈이라고요. 빌린 돈. 그러니까 빌린 돈은 채무자가 뭐 할 돈이에요? 갚을 돈이야. 책임의 한도액이라고 그래요. 책임지고 갚을 돈. 뭐 할 돈? 책임지고 갚을 돈. 같이 해보세요. 채무액이 뭐라고요? 책임지고 갚을 돈이 채무액이지. 왜? 내가 빌린 게 3억이요. 3억. 그럼 얼마 갚아야 돼? 3억을 갚으라는 거지. 그죠? 등기부에는 얼마가 나와요? 등기부에는 1억이 나와. 뭐라고 나와? 최고액 1억이라고 나와. 채무액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등기부에. 오 예.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럼 보세요. 을이 1번 근저당권이에요. 몇 번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이 을이에요. 이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설정한 거예요. 병은 몇 번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 몇 번 근저당권? 2번. 후순위자. 얘가 후순위자입니다. 얘는 몇 순위? 1순위. 얘는 2순위. 자, 볼게요. 그럼 잘 볼게요. 상상합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아파트에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그 등기부를 떼보니까 얘 앞으로는 얼마가 있어? 최고액이? 1억. 얘 앞으로는 최고액 1억. 얘 앞으로는. 그럼 얘는 후순위자는 쟤하고 거래할 때, 저 갑하고 거래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뭘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가면 나보다 내가 후순위고 얘가 1순위인데 1순위자가 얼마를 떼가겠구나. 1억을 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1억만을 뭐 할 수 있어? 1억만을.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거야. 우선변제로 가져갈 돈이야. 가져갈 돈. 떼갈 돈이죠. 떼갈 돈. 뭘로요? 우선변제로. 그 최고액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최고액이라는 말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변제로 뭐 할 돈? 가져갈 돈이 이거죠. 최고액이라는 의미가 우선변제로 가져갈 돈이에요. 경매 시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우선변제로 뭐 할 돈? 가져갈 돈. 같이 해보세요. 최고액이란 뭐를 의미한다? 가져갈 돈. 가져갈 돈. 이게 최고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억 이상은, 그럼 이 은행이 뭐라고 그래? 은행은 뭐라고 그래? 뭔 소리야, 시방. 내가 꿔준 게 얼만데? 3억인데 나 3억 줘야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니네 둘 내부 문제, 내부적으로 그런 거지. 등기부에는 1억만 나왔잖아. 그죠? 따라서 이 3억을 다 갖는 게 아니야. 3억을 갖는 게 아니야. 그죠? 3억을 뭐라고 그랬어? 채무자가 갚을 돈, 책임지고 갚을 돈이고, 최고액은 무슨 돈이라고요? 최고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 잘 나와. 우선변제로 뭐 할 돈? 갚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돈은 뭐라고요? 채무액이고, 최고액은 우선변제로 뭐 할 돈? 가져갈 돈이라고요. 가져갈 돈.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 거꾸로네. 최고액은 책임지고 갚을 돈이다. 맞아, 틀려? 거꾸로네. 이거하고 이걸 거꾸로네.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죠. 최고액이란 다시 한번 뭐를 의미한다? 가져갈 돈이다. 우선변제로. 얘가 가져갈 돈이 1억밖에 안 돼. 빚은 얼만데? 꿔준 거는 3억 꿔줬어도 1억밖에 못 가져가. 그럼 나머지 2억은 뭐예요? 나머지 2억은? 신용대출이야. 그냥 신용을 믿고 꿔준 거니까 신용대출이 되는 거야. 일반 대출. 그죠? 그럼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얘한테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쟤를 그냥 믿고 신용으로 꿔준 돈이 돼버리는 거죠. 2억은. 1억은 어떻게 되고 1억은? 가져갈 수 있죠? 1억은 얘보다 후순위자보다 얘가 가져갈 수 있어. 이걸 가져갈 수 있어. 우선변제로 경매로. 나머지 2억은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얘 때문에. 그래서 뭐하고 뭐가 틀려요? 채무액하고 뭐하고? 최고액은 같다 틀리다? 틀려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이제 더 명백해졌어요. 됐지요? 그럼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되겠어요? 이 채무액이 얼마가 됐어, 빚이? 3억이죠? 최고액은 얼마요? 1억일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채무자가 뭐 할 돈?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저 근저당권, 자기 아파트에 있는 근저당권을 뭐 하려면? 말소시키려면, 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1억을 갚아야 될까? 3억을 갚아야 될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7번 나왔어요. 7번. 1억을 갚아요? 3억을 갚아요? 너 얼마 꿨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요? 얼마 꿨는지. 꾼 게 얼마요? 3억이지. 3억을 갚아야지. 날도둑이지. 1억 갚으면. 그죠? 채무자는 얼마 갚아요? 채무 전액을 갚아야 돼요.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저당권을 이걸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물상 보증인은요? 물상 보증인은 얼마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보증 쓴 사람 얼마까지만? 1억까지만. 1억이면 어디까지요? 뭐까지? 최고액 한도까지요. 최고액 한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채무자 틀리고 보증인 틀려. 구별되세요? 오케이. 두 가지가 틀리다, 이게. 등기 안 나는 그 이웃도 신용으로 있는 것도 갚아야 됩니까, 지금? 채무자는 자기가 뭐 한다냐, 자기가. 얼마를 꿨어? 이걸 꿨어요? 3억을 꿨어? 이거 꿨죠.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갚는 게 맞죠. 이거 갚는 게 맞지, 이게. 3억을. 근데 보증인은요? 보증인은 뭐 보고 한 거예요? 등기부 있는 거 저거 보고 보증 쓴 거니까 요거를 최고액을 보고 내가 보증을 쓴 거거든. 내가 보증을. 그게 얼마까지? 요거까지 1억까지만 갚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관계가 나쁘면 도망갈 수 있죠. 그죠? 부도 내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쟤는. 이 채무자가 1억만 갖고 도망가도 되는 거지. 안 갖고 도망가든가. 그죠? 예. 자, 이래서 근저당권을 이해를 하고 갑니다. 자, 의 볼까요? 의. 자, 책 볼게요. 의. 장래의 불특정. 왜 장래입니까? 장래의 동그라미요? 장래의 동그라미. 왜 장래냐? 결상기요. 결상기까지는 모른다. 결상기까지 보류돼 있다. 보류. 채권액이 보류된 거예요. 왜 보류돼 있어요? 결상기까지는 몰라, 금액을. 장래의 불특정 채권. 밑줄이요. 무슨 채권? 반대말이요. 뭐예요? 불특정의 반대말이? 특정. 보통 저당권은 특정돼 있죠? 불특정 채권을 얼마 한도로요?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뭐래요? 불특정하고요. 최고액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왜 불특정해요? 거래를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계속 거래하니까 계속 거래라고 쓰는 거예요. 계속 거래. 계속 거래하니까 채권액이 들쑥날쑥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그럼 안 잊어버려. 두 번째, 채무액이 결상기까지 불특정 채권이다. 증감변동한다. 됐죠? 두 번째, 부종성이 완화된다. 뭐가 완화돼요? 부종성이 완화된다. 즉 채무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도 소멸해도 저당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별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 완화된다. 완화된다가 뭐예요? 인정 안 된다. 부종성이 완화된다가 뭐라고요? 인정 안 된다. 부종성이 인정 안 된다. 부종성이 뭐냐고 그걸 알아야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외우면요 점수 하나도 안 올라. 머리 터져. 자꾸 따지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부종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따지는 거예요. 부종성이 뭐였다고요? 빚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빚이 없으면 저당권이 사라지죠. 근데 근저당권은 안 사라져. 왜? 결상기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얘가 연말에는 물건 잘 나가 안 나가? 잘 나가죠. 그죠? 그럼 현금이요. 막 돌지. 그럼 얘가요. 외상으로 사 안 사? 안 사. 현금으로 막 갚아버려. 빚이 없어 그럴 때는. 그럼 빚이 있어요? 빚이 제로야? 제로죠. 그래도 결상기까지는요. 근저당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립 보세요. 성립. 2번의 성립. 근저당 설정계약과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고 2번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최고액의 별표. 뭐가요?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결상기는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임의적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는 꼭 해야 돼? 뭐는? 최고액.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별표. 뭐가 등기사항이다? 최고액은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이거 등기 안 하면 근저당이 아니요.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최고액. 별 3개. 뒤로 넘기세요. 최고액. 최고액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별 3개. 별 3개입니다. 시험 문제. 우선 변제 받는 우선 변제로 쓰세요. 가져갈 돈. 쓰세요. 그대로. 뭘로? 우선 변제로 뭐 할 돈? 가져갈 돈이라고 쓰세요. 가져갈 돈. 우선 변제로 가져갈 돈 또는 건질 돈. 우선 변제로 건질 돈. 얼마까지요? 1억까지요? 3억까지요? 1억까지. 그 두 번째, 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 포함이다. 별 3개. 그럼 최고액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다. 쓰세요. 거기다. 1억 안에. 1억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옆에다 써보세요. 위에다 쓰세요. 위에다. 보니까 최고액이 1억이고 이자가 1억이에요. 이자 붙은 게 1억이에요. 그럼 이 은행 1번 근저당권 얼마 가져가요? 경매로? 경매로 얼마 가져갈 수 있어? 1번 근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1,000이에요? 1억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자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최고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 가져가요? 1억만 가져간다.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뜻. 이자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쌍괄호 2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에 최고액을 증액할 때 증액의 별표. 최고액을 뭐 할 때요? 증액. 1억인데 그걸 10억으로 늘린다. 그러면 후순위자의 배당액이 어떻게 돼요? 배당액이 줄어들죠.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후순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별표. 왜? 후순위자가 돈이 줄어들어. 그 다음 2번 채무액. 채무액이 뭐야? 갚을 돈이에요. 갚을 돈. 1번 증감 변동함으로 채무가 일시적으로 제로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별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완화된다. 부종성이 옆에다 쓰세요. 인정 안 된다. 부종성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에 별 5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나머지 건너가세요.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채무액에다 쓰세요. 3억. 최고액은 1억. 변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액.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털어낼 수 있다. 이해 가나요? 물상부증인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털어낼 수 있다. 그럼 변제 범위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쌍괄호 4번에 별 3개. 쌍괄호 4번에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기. 경기도 파산 개시라고 써있죠? 예, 경기도가 파산을 개시했어요. 경이 뭐냐?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경매 신청 시. 뭐 신청? 경매 신청한 때.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는 누가 신청해요? 채무자가요? 채권자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죠? 그럼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채권액이 확정돼 버려요. 뭐 신청하면? 경매 신청하면. 기가 뭐냐? 기본계약. 기본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기본계약. 기본계약이 뭘까요? 이게 기본계약이에요. 여기서 기본계약이 뭐예요? 기본계약. 갑하고 우라고 한 기본거래는 무슨 거래한 거야? 기본거래가? 무슨 거래? 물건 외상거래죠. 고기요. 고기 외상거래가 기본계약이에요. 기본계약이 뭐라고요? 서로 한 외상거래 있죠. 그게 기본계약이라고 그래요. 외상거래. 고기를 외상으로 대줄래요? 1년만? 오케이. 가구 대줄래요? 오케이. 핸드폰 대줄래요? 핸드폰 외상으로 오케이. 그죠? 그걸 무슨 계약? 기본계약. 기본계약을 끌고 가요? 해지를 해요? 그럼 거래가 종결되는 거지. 거래가 종결됐다는 말이에요. 뭐가 종결된 거예요? 거래가 유지되는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종료된 거죠. 거래가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액이 확정되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민법 자꾸 외우려고 그래. 그럼 꽝돼. 왜 안 돼요? 외울 게 너무 많어. 민법이. 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 되면요. 예, 폭발해. 화산 폭발하는데 폭발해. 왜? 너무 많어. 민법은 외울 게. 왜요?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외워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를 해야죠. 거래가 뭐하면 종결되면 채무액은 이제 확정돼. 그럼 거래가 종결되는 게 뭐가 있냐? 경매했어. 그럼 종결되지. 그 다음 뭐 했어? 기본계약을 어떻게 했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종결되지. 이 얘기잖아 지금.
도가 뭐냐? 쓰세요, 위에다. 결상기가 도래했다. 뭐가 도래했다? 결상기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뭐가 도래했다? 아, 그럼 채무액이 확정이 되지요. 경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파산. 파산은 뭐냐? 채무자가 파산했다. 누가? 채무자가 파산했어. 아, 그러면 채무액이 확정돼요. 그 시점에. 신용을 잃은 거니까. 걔가 신용을 상실한 거니까. 개시요. 개시는 뭐냐? 회사 정리 절차. 회사가 무슨 절차로? 정리 절차. 회사가 정리 절차를 개시했다. 이거랑 똑같죠. 신용을 잃은 거니까 채무액은 동결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그래서 머리 글자 땄어요, 제가. 그럼 절대 안 잊어버려. 누가 뭐를 했어요? 경기도가 뭐를 했어요? 파산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뭐가 확정돼요? 채무액이 확정돼요. 오케이. 시험 엄청 잘 나와 이거요. 예, 거기까지 해서 근저당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근저당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거래를 한 번 한다, 여러 번 한다. 그래서 나오는 특성이 뭐예요? 거래를 여러 번 하니까 뭐가 들쑥날 중에? 최고액이요, 채권액이? 채권액이 증감변동해. 최고액은 그대로예요. 등기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최고액 따르고 채무액 틀리죠? 최고액은 뭐고 채무액은 뭐예요? 최고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뭔 한도액? 최고액이 빌릴 수 있는 한도액? 아니고. 왜 한도액이 1억이요? 나는 이 은행 지점장하고 친해.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그래, 친해. 얘한테 가서, 야, 최고액 1억인데 내가 가서 뭐라고 그래? 야, 5억 해줘, 5억. 그랬더니 지점장이 뭐라고 그래? 아, 해주지, 내가. 너한테 그거 못 해주겠냐? 돼, 안 돼? 돼!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 아니요. 뭐 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요? 이게 시험 잘 나와, 그래.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 아니요. 그럼 큰일 나. 왜 시험에 잘 나와?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은 채무액이요, 채무액. 이 채무액이 빚이에요, 빚, 이게. 들리죠? 예, 최고액은 뭐라고요? 우선 변제로 가져갈 돈이야, 가져갈 돈. 저거밖에 못 가져가. 그 이상은 못 건져. 그게 건질 돈이라고 그러면 돼요. 뭐 할 돈? 건질 돈이야. 우선 변제로 건질 돈. 채무액은 뭐예요, 채무액은? 책임지고 갚을 돈. 됐죠? 예, 여기까지요.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